네, 안녕하세요. 다들 이제 과제 마무리 단계죠. 네, 아무리 준비를 잘 해도 제일 중요한 게 마케팅 전략입니다. 마케팅이 제일 정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마케팅은 제가 이제 뭐 한 40년 가까이 지켜봐 오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성공보다 성공을 지키는 겁니다. 리스크를 어떻게 줄이는 마케팅 전략을 짜느냐입니다. 그래서 제가 같이 동행했었던 여러 기업인 형님들 중에서 성공하신 분들도 계시지만은 정점에 갔다가 다시 무너지는 상장까지 갔다가 또 돌이킬 수 없는 쪽으로 나락으로 떨어지신 형님들, 그 다음에 또 재기하신 형님들을 많이 봐왔다 보니까 나름대로 저는 이제 자체적으로 두려움이 앞서가지고 중간에 좀 포기를 먹었고, 중간에 그 다음에 이제 또 앞으로 가야 될 회사들은 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과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투자 기업이 두 군데가 있죠. 외투가 엠바이어스하고 첨단랩. 제가 첨단랩 사장님과 먼저 같이 식사 자리를 같이 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둘이 있을 때는 첨단랩이 앞으로 가십시오. 저는 서포트하는 기업으로 남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렸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과제가 적잖이 크고요. 그 다음에 지난 영상을 보셨겠지만은 충분하게 두 개 회사 정도가 이렇게 견뎌가면서 겨뤄가면서 맞교환해가면서 성장할 수 있는 상장에 보통 요즘 한 1,000억 정도 가야 되잖아요. 그죠? 매출을 1,000억 정도 해야지 이제 상장한다. 한 1,000억, 100억대에서 하는 업체도 있던데 보통 한 300억에서 400, 500억 내외 정도 되면은 이제 상장 IPO 준비를 해가지고 한 500억 정도에서 정점을 찍으시면 될 텐데요. 그 정도까지는 어렵잖니 첨단랩이나 외투기업, 엠바이어스 다 충분히 갈 수 있는 어떤 그림을 그리고 나아가야 된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사업 계획 자체도 제가 이 팀을 꾸리면서 짤 때도 그 정도는 염두에 두고 짰습니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시고요. 가장 큰 게 성공신화는 너무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성공신화는 왜 실패했는지를 사이드에서 이야기를 안 해주세요. 왜 실패했는지. 실패한 사람은 말이 없지 않습니까? 성공한 사람만 자꾸 이야기하다 보니까 마치 성공해서 상장 가는 거를 초점을 맞춰요. 스타 기업들만 초점을 맞추지 2등, 3등은 알아주지 않는 세상이잖아요. 그런데 저는 우리 컨소시엄에 있는 회사들만큼은 실패하지 않는 회사, 장수하는 회사로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실패했을 때 제가 크게 세 가지 정도 회사의 어떠한 성공하는 어떤 마케팅 첫 스타트에 시장을 뚫어 나가는 데 있어서의 큰 견인을 해준 적이 있습니다. 제가 30대 초반이기 때문에 세상 겁날 게 없고요. 그 형님들이 잘 되면은 나도 당연히 따라가는 걸로 생각하고 상장을 위한 어떤 영업 마케팅 활동을 오래 했었기 때문에 제가 자신 있게 설명드립니다. 첫 번째 회사는 최상기라는 사장이 끌어가는 데스테크라는 회사였는데 너무 잘 나갔습니다. 자동차 진단하고 관리 플랫폼 너무 잘 나갔고요. 너무 잘 나가다 보니까 급 성공을 했죠. 급 성장을 하다 보니까 대표가 너무 나댔어요. 대외적으로. 대외적으로 너무 성장하다 보니까 견제 세력이 생기는 거죠.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 앞으로 가려고 하는 힘보다 그냥 붙들고 뒤에서 끄잡아 내리는 세력이 훨씬 위험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1등은 앞으로 가려고 하지만 2, 3, 4, 5, 6등부터 100등까지는 앞에 나가려고 하는 거를 자꾸 브레이크를 잡아요. 은근히 표 안 나게. 그 다음에 뒤에 뭐 100등까지라고 하면 뒤에 꼬다발에 있는 끝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1등 옆으로 자꾸 와가지고 붙으려고 그래요. 얻어먹을 게 있나 싶어가지고. 그 다음에 벤처가 성장하고 난 뒤에는 기득권 사업자들이 가만히 안 둡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람 빼내기, 사업 확대, 뭐 여러 가지 방법을 가지고 괴롭히기 시작한다. 그래서 무너지는 그런 어떤 한 사례를 봤고요. 두 번째 사례는 이제 우리 양 교수님처럼 교수님이 이제 사업을 시작해서 같이 했었던 사례예요. 교수님 사업을 시작해가지고 우리나라 최초의 상용화된 내비게이션을 만들었죠. 근데 그분은 결국 무너졌습니다. 그건 왜 무너졌냐? 회사가 저기 이제 좀만 할 때, 20억 할 때는 저하고 이제 같이 자주 미팅하면서 이런저런 했는데 갑자기 그냥 내비게이션이 터져버린 거예요. 갑자기 회사가 성장하니까 조직 내부에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인력 수요를 하죠. 회사가 성장하다 보니까 외부 인력 수요를 하는 과정에서 대기업이나 기타 관계회사에서 1등인 인력들이 쉽게 안 넘어오잖아요. 2, 3등인 인력이 내려와가지고 마치 그냥 이렇게 성장하는 데의 어떤 타가지고 불량 제품, 약간 부족한 고품질의 시제품 나올 때는 좋은 제품이 나오는데 이제 양산에서 터트려질 때는 이제 조금 부족한 것들이 준비가 되죠. 그러니까 확산돼 가지고 세상에 확 2차 폭발해야 될 시점에 이제 주저앉는 거죠. 네. 그 교수님은 이제 1차는 실패하고 2차에서는 다시 요즘 카쉐어링 사업을 또 성공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한번 만나 뵀었는데요. 상장을 2번 시키는 그런 부분을 있었고요. 이봉영 사장이라고 합니다. 교수였고요. 강원대 교수였고. 또 하나는 이제 자동차 해스본이라고 자동차 리프트 회사인데 차 뜨고 하는 아주 직원들끼리 똘똘 뭉쳐서 성장을 했습니다. 성장을 하고 나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상장까지 가고 나니까. 상장까지 가서 돈이 너무 많이 들어오고 나니까 이제 돈을 주체를 못해요. 그 시점에서 이제 또 사고가 터지더라고요. 무분별하게 내가 모르는 쪽에 그냥 뭉텅이 돈을 쿡쿡 그냥 밀어넣는 거죠. 그런 부분도 있고 이제 그런 회사의 성장에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서 차분하게 이제 그냥 내시 위주로 관리하고 있는 회사가 우리 김성열 박사님 잘 아시는 자스텍 같은 회사 같은 경우에는 김 사장이 그냥 아예 상장을 포기 먹고 내시 위주로 어떤 회사를 전환시켰었던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자, 이미 우리 외부 투자를 받은 기업 엠바이어스나 첨단랩은 오직 이제 2등도 필요 없습니다. 오직 상장만 바라보고 가야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일단 시장 규모는 너무나 큽니다. 그러면은 저희 이 사업 구도에서 사업 계획서 자체는 세 가지 축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을 마케팅을 끌어가야 되는 엠바이어스, 첨단랩 대표적으로 끌어가줘야 되고요. 이 대표적으로 끌어가는 회사들의 제품, 품질 검증은 누가 해줄 거냐는 얘기죠. 요거를 정진 하이테크하고 KS R&D가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정진 하이테크는 여기에서 지원만 해가지고는 제품 검증 시간이 늦어요. 제품 검증이.
그래서 정진 하이테크가 사실은 중간에서 내수 판매 시장을 끌고 갈 겁니다. 아주 약하게 어떤 범위까지 품질을 안정화시키는 생산 체계, 제품 품질 검정, 그 다음에 KS R&D 같은 경우에는 센서 품질 검정, 네. 자, 각자 자기 영역에서 지금 센서 쪽하고 촉매 쪽하고 네, 잘하실 수 있는 영역은 가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는 뭐냐면 매출도 한계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떤 회사가 성장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성장하고 커가려고 하면은 가장 큰 거는 매출입니다. 매출과 수익인데, 이게 뭉친 융합 제품이 아니고는 각각 소재 가지고는 매출의 한계성이 있어요. 사실상 상당히 긴 시간을 가져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조급함에 쫓겨야 되는 외투 기업들 입장에서는 좀 소재 기술 가지고 상장은 어렵습니다. 덩치 큰 매출의 플랫까지는 아니라도 제품이 1,000만 원짜리 정도의 제품이 막 쏟아져 나가야지만은 상장이 가능합니다. 그래야지 연간 1,000억이라는 매출의 목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라인에서 제품 쏟아지는 게 막 흘러내려야 됩니다. 수도꼭지에서 물 내리듯이. 그래야지만은 가능합니다. 그러면은 정지는 뭐 할 거냐? 네, 두 개 회사의 일부, 네, 좋은 자회사들 만들어서 가시면 되고요. 일부 부분이라도 같이 협력해서 갈 수 있는, 그 다음에 내수와 수출에 있어서도 수출서에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는 자동차 영역, 그 다음에 정비 영역의 범위를 벗어나는 범위를 사실상 상당히 안 한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은 축소해서 갈 겁니다. 그것만 해도 시장이 너무 큽니다. 감당이 안 됩니다. 저희 회사가. 그래서 자동차를 수리하는 업체 영역만 가도 저희 같은 회사가 몇 개가 필요한 시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갈 테니까 엠바이어스와 첨단내비 매출 계획을 좀 푸짐하게 잡아주시고 정진 하이테크는 기술 협력회사로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KS R&D는 기술 협력회사로 잡아주시고요. 정진 하이테크도 이제 매출을 잡는데 뭐 그렇게 과하게 우리 이 과제에서 포인트가 나올 수 있는 회사가 아니고, 정진 하이테크는 뭐냐면 엠바이스나 첨단 랩이 대외적으로 치고 나갈 수 있을 때 흔들림 없는 제품의 기준을 만들어내겠다, 이 얘기입니다. 자신감 있게 마케팅만 본인들의 일과 만약에 엠바이어스는 자기 센스에는 자신이 있더라도 첨단랩이나 아니면 기타 제품에 대해서는 자신이 없잖아요. 반대로 첨단랩은 자기 촉매에는 자신이 있을 줄 몰라도 나머지 쪽에는 자신이 없잖아요. 근데 어떻게 융합 제품이 나와요? 그 시계추 역할을 하겠다는 겁니다. 시계 역할이 시계 바늘 역할이 아니고 시계추가 돼가지고 어떤 상호 양쪽의 어떠한 제품들을 시장에서 100% 완벽한 걸 원하지 않습니다. 그냥 적당한 수준에서 어떤 매출을 일으키고 제품은 적당히 돌아가야 된다. 고장도 나야 되고 문제도 생겨야 되고, 네, 그거 정도를 상쇄할 수 있는 정도의 제품이 되느냐, 감수할 수 있는 제품이 되느냐, 그런 걸 보는 거지. 완벽해가지고 이거 태클 잡는 그렇게 되면 회사는 절대 앞으로 못 나갑니다. 그래서 매출 계획을 잡으실 때는 뭐 발표는 저기서 하시겠지만은 저희 초점은 성장도 중요하지만은 흔들림 없이 이 조직이 지속 가능한 제품을 만들 수 있는 컨소시엄을 구성했다라고 교수님은 발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축에서 외투기업 두 개의 회사가 성장을 이끌 거고, 이 제품에 대한 어떤 시장, 세계 시장을 장악해가는 두 개의 견인이 할 거고, 이 회사들의 어떤 균형추 역할, 품질의 견인됐다. 제품의 상용화에, 실용화에 어떤 현실성의 어떤 기준치 역할을 하는 거는 어떤 정진하이텍 그런 회사가 내수 기반을 단단히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기본 생산 라인을 충분하게 어떤 준비하고 기초 역량을 또 가지고 있으니까 이 회사가 서포트하는 그런 축으로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뭐냐면은
제일 중요한 게 제품이 나오려고 하면은 팔 수 있는 제품이냐. 팔 수 있는 제품에서는 두 가지가 있죠. 법적으로 팔 수 있는 거냐, 정책적으로 팔 수 있는 거냐. 네, 법적으로 파는 거는 그냥 공산품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제재가 없다. KC 인증만 받으면 됩니다. 네. 뭐 그거는 뭐 어떤 제품이든 내가 팔고 싶은데, 네, 내가 팔고자 하는 매뉴얼만 정확하게 정리돼 가지고 제공받고 뭐 전자파 정도만 인증받으면은 팔 수 있는 제품이 됩니다. 네, 파는 건 문제가 없습니다. 팔고 난 뒤에 그게 소비자로부터 인정받아서 파느냐, 아니면은 이제 이게들이 있잖아요. 네, 품질. 그 이후에는 이제 대체적으로 사업을 접죠. 그래서 팔 수 있는 제품을 만드는 건 어려움이 없고요. 그다음에 팔고 난 뒤가 문제죠. 그래서 지속 가능한 회사는 이제 팔고 난 뒤를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에 팔 수 있는 제품에다가 정책을 실을 수 있는 제품이냐가 문제죠. 국가 정책. 국가에서 인정을 해야지만은 정책에 실리니까 판매가 수월하죠. 네, 팔 수 있는 제품을 가지고 팔아가지고 시장에서 성장한다는 것 자체는 이미 기득권 업체들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침투해서 들어가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책적으로 팔 수 있는 제품을 만들어야 되는 게 우리 이 컨소시엄이 이끌어가야 될 과제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 과제 RFP에 보면은 그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정책을 실어서 정책적으로 팔 수 있는 제품이어야 된다라는 게 RFP의 초점입니다. 그래서 정책을 실으려고 하면은 우리 환경 제품 같은 경우는 크게 쉽게 정책을 실릴 수 있는 거는 신기술이 있고 신제품이 있고 녹색 기술이 있습니다. 네, 신기술은 어렵죠. 네, 어렵습니다. 이 범용 제품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신기술은. 그러면은 신제품하고 녹색이 있습니다. 신제품으로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어떤 부분으로 했냐면은 저희가 IoT 융합형으로 제가 충분하게 몇 년 전에 검토를 했고 컨설팅 받아가지고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신제품으로는 가능하고 신제품으로 가능하면은 반대로 녹색도 가능합니다. 녹색은 그거보다 조금 더 낮으니까. 제가 많은 평가위원들 앞에서 발표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충분하게 그 과정에 컨설팅 받아봤기 때문에 신기술은 아니다. 신제품은 가능하다. 녹색도 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가장 이상적인 거는 이제 해외에서는 뭐 녹색이든 신제품이든 크게 관여하지는 않을 겁니다. 뭐 도움은 되겠지만 최소한 내수에서는 국가 정책을 끌어내려고 하면은 녹색이나 신제품 인정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제가 가장 먼저 녹색이나 신제품 인정에 도전을 할 겁니다. 도전을 해가지고 본 기술을 가지고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엠바에서는 첨단 랩은 그거를 가지고 저희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신제품, 신기술을 받아야지만은 어떤 정책적인 자금을 쉽게 대응할 수가 있습니다. 정책을 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걸 못 받으면 정책을 끌어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마케팅에 있어서는 녹색이냐, 신기술이냐, 신제품이냐 라는 거를 이제 좀 끌어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책적인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 정책적인 부분을 끌어낼 수 있는 것 자체는 IoT 쪽, 센서, 융합 쪽밖에 없습니다. 원격. 어제 영상에서 제가 설명드린 부분을 인지하셨을 거예요. 왜 그런지. 그래서 정책적으로 어떤 정책을 펼치시면 명분을 줘야 됩니다. 명분, 정책의 명분. 공무원님들의. 우리가 지금 개발하는 거에 99%는 이미 명분이 지나간 내용들입니다. 이미 충분한 명분을 가지고 이 정책을 수립했는데 대기 환경이 개선이 안 됐습니다. 근데 옛날 거 과거 자꾸 끄집어내가지고 문제를 삼아서 될 일이 아니죠. 그래서 이거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대부분의 이야기들은 묻어두고 과제에서는 김성철 박사님 정확하게 짚어줬듯이 묻어두고 그거는 우리끼리 이야기고 그거 다 안다.
가정하에 그러면 우리 정책 기반자들이 명분을 살려서 국가에서 돈을 끌어다가 집어넣을 수 있는 영역이 뭐냐? 그러면 이제 통합 관리죠. 네. 그래서 RFP에도 그대로 되어 있고 그 통합 관리에서 국가에서는 지금 제가 RFP 보는 순간 돈을 쓰고 싶어서 이렇게 표현, 우리끼리 표현입니다. 환장하고 있습니다. 환장했습니다. 그 환장한 거에 가장 필요한 부분이 이제 정책 활용 부분이고 형식성입니다. 왜? 형식성이 나야지만 팔 수 있습니다. 환경 제품은. 네. 그 형식성인이라는 게 저희가 이번에 그래서 KTL이 같이 합류하면은 이 과제가 끝나자마자 정책을 같이 실어서 과제가 끝나서 준비해서 이러면은 이미 저 같은 회사는 크게 문제가 없어요. 이미 엠바이에서는 첨단대 같은 경우에는 하다 보니 10년이에요. 그때까지 회사 살아있을지 없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지금부터 저희는 같이 준비를 해야 됩니다. 5년이 과제가 끝나는 시점에 바로 정책이 실려야 되고 정책이 실려서 6년차, 7년차부터는 매출이 형성돼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는 수백억의 매출이 나와야지 이 그림이 짜여지는 거지. 하다가 보면은 몇 년 지나다 보면은 어떤 기업의 상황이 발생돼가지고 그 관계 컨소시엄 중에서 한두 사람이 날아가든지 한두 개 회사가 날아가든지 없어지든지 그냥 꼬이기 시작합니다. 지금 스타트 했을 때 힘이 있을 때 동력 있을 때 확 치고 나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좀 어렵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정책에 이번에 사업계획서를 잡으실 때 제가 어떠한 업종에서 어떻게 아마 AI 돌려보셨으리라고 보는데 AI 돌려가지고 거기에다가 맞춰가지고 엠바이어스 첨단넷 같은 경우는 최하 300억에서 500억 정도 매출 끌어내셔야 됩니다. 이거 과제해야 될 이유도 없어요. 그 정도도 못 끌어내실 것 같으면. 그래야지만은 뭐냐면은 300억에서 500억을 끌어내고 급성장해서 1000억대 올라가야지만은 동력이 붙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견제하는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기존 업체들이. 그런데 여기서 동력 없이 같이 눈치 보고 가는 순간 견제업자들이 만만하게 봅니다. 깜봅니다. 그래서 깜봐가지고 이 업체들을 뒤에서 그냥 가전 모략을 다 해요. 그래서 치고 나갈 때는 과감하게 치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제가 해야 거는 제가 뭐 논리적으로 지금 제가 벌써 한 5년 전부터 어떠한 그 누군가가 이 부분에 있어서 문제점을 환경부나 관계기관에 지속적으로 제시하고 문제점을 사회에 알리려고 노력했던 제가 있잖아요. 그 모든 자료가 유튜브나 어디에 다 남아 있잖아요. 자료로, 기록으로. 이거를 활용하셔가지고 치고 나가시면 됩니다. 저는 이미 이제 그 역할, 악역이라고 하죠. 제가 뭐 어떻게 이제 일에 있어서는 이제 앞으로 무대에서 앞으로 치고 나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뒤에서 악역을 맡아야 될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과감하게 이 잘못된 어떠한 그동안의 대경영 정책을 엎으려고 하는 사람들하고 멱살잡이 한다고 표현하죠. 이 새끼 저 새끼 하면서 멱살잡이도 할 악역의 역할을 담당하려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진하이테크는 이제 옆에서 그 악역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제가 과감하게 사업을 확대하는 거에 어떤 주저함이 있습니다. 쉽게 무너지거든요. 엠바이어스나 우리 첨단대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선한 마음에 누군가를 저를 밟고 넘어가셔도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여기에 이제 이게 지속 가능하게 성장하려고 하면은 옆에서 애기원이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충남대가 있고, 광기술이 있고, 광운대가 있고,
이 네 개 기관의 박사님들의 기관으로부터의 어떤 지속적인 연구가 있으시면 되고, 네, 2단계. 이 연구를 기반으로 정제나이테크에서 시제품을 만들어서 내수시장에서 제품을 만들고, 이기에서 어떤 난이도가 있는 기술은 KS R&D나 광 엠바이어스를 통해 가지고 어떤 핵심 칩은 그것을 만들어라는 얘기죠. 핵심 칩은 저희는 뭐냐면은 조립해주는 개념에서 테스트는 계속 하겠다는 얘기죠. 조립해주는 테스트. 네, 첨단넷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의 어떤 서포트 기관, 기술의 지속 가능한 어떤 이 조직의 생태계의 지속 가능한 기술 서포트는 광기술은 충남대, 광운대, 애기원 쪽에서 환경을 위한 부분을 맡아주시면 되고요. 이 제품에 대한 제품에 필요한 어떤 현장 상용화 가능성 여부의 테스트, 그 다음에 시장 접근성, 시장 접근, 그 다음에 상용화 배드 테스트, 그 다음에 고객의 판매 가지고 피드백. 그래서 엠바이어스나 첨단랩이 치고 나가는 전 단계의 역할을 제가 해드리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희는 이번 과제 과정에 상당한 매출을 낼 겁니다. 과제 끝나고 매출이 아니고. 그래서 엠바이어스나 첨단랩이 앞으로 축 치고 나갈 때, 혼자 치고 나가면은 또 새로운 견제가 생겨서 바로 흔들립니다. 그래서 상호 주고받는 짜고 치는 고스톱이 되지 않으면은 어떻게 되면 기분 좋게 하면 외부로 봤을 때는 삼각편대입니다. 삼각편대가 우리 컨소시엄 내에서 삼각편대가 지지고 받고 우리끼리 싸우고, 외부에 봤을 때는 욕하고 때리고 패고, 네, 아주 어떤 심각한 부분만 빼고는 마치 그냥 개싸우듯이, 개싸움하듯이 서로 싸우는 모습을 가져가면서 외부적으로는 저희끼리 충남대가 또는 우리 기관들이 중심이 돼 주셔가지고 기업을 챙겨주시면은 저희는 반드시 성공하리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제가 페이퍼 상으로 화려하게 하는 거는 제가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단 하나, 안 무너지는 거, 그거는 자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게 갈 때 가장 어려운 게 이제 행정적인 면도 있고요. 행정적인 현장 행정가들은 저희 편이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기업들이 돈이 된다 싶으면은 이제 벌떼들이 달라들어야죠. 저희가 한 개 요소로 보면은 신기술이 안 나오듯이 요소는 별 기술이 없습니다. 별 기술이 없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완성해놓고 보면 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별 기술이 아닌 거를 여러 가지 융합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대단히 어려운 거고, 그 다음에 일단은 지저분하잖아요. 근데 돈도 안 되고, 현재 상황이 돈도 안 되고 지저분하니까 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죠. 근데 이게 돈이 된다거나 정립이 돼 있다거나 그 다음 쉽게 매출을 낼 수 있다 이러면은 한순간에 벌떼같이 던져듭니다. 한순간에 벌떼같이 기업들이. 그래서 하다 무너지는 거죠. 그 다음에 아주 가까운 우리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정보를 외부로 제공합니다. 저희 내부에 중에서 누군가가 정보를 외부로 제공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그거를 기반으로 또 금방 또 유사한 어떤 우리 같은 플랜이 나옵니다. 거기에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회사가 성장하게 되면은 회사 성장에 박자를 못 맞추는 직원들이 있어요. 처지는 직원들이 있어요. 그러면 오늘 입장에서는 회사 성장에 맞춰가지고 앞서가는 직원을 축으로 해가지고 새로운 인력을 들어와요. 투입시키면은 이 처진 직원이 어떤 전체적인 윤곽은 알아요. 이 처진 직원이 이거를 들고 외부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 회사가 그냥 새로운 직원은 회사의 제품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모르고, 좀 처진 직원은 전반적인 내용을 알지만은 어떤 디테일한 섬세함에서 부족하고, 회사는 대표는 앞으로 끌고 가야 되고, 이 처진 직원은 쓸 자리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뭐 회사하고 이제 그냥 원수지간에 대해서 싸우죠. 또는 뭐 말없이 그냥 싹 쓸고 가죠. 서로의 장점과 단점을 다지고 있어요. 요즘 정치권에서 싸우는 거하고 그보다 수십 배 계속 싸움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게 어떤 우리 선배님들이 상장을 먼저 끌어갔다가 실패한 여러들 사례들입니다. 그 외에 뭐 성공한 사례들도 꽤 있습니다. 꽤 있어서 뭐 성공한 사례야 뭐 너무 많으니까 다들 성공한 사람들은 자기들 이야기만 하니까. 근데 저희는 요거를 그렇게 좀 그림을 그렸으면 좋겠습니다. 사업계획서가 조금 뭐 부족한 게 있으면 저한테 전화 좀 주시고요. 사업계획서를 쓰고 계시는 이제 마무리하시는 충남대 양 교수님하고 엠바이어스 첨단내 정진 여기는 다시 한번 최종 제출하기 전에 사업계획서의 구도를 좀 잘 살펴서 그 다음에 발표하실 때는 어떤 구도, 성장도 중요하지만 흔들림 없는 그러니까 환경장비에서 제일 중요한 그겁니다. 팔아놓고 책임 안 지고 우리 사회에서 지금 가장 문제 국가지원정책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 팔아놓고 책임 안 지고 폐업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물건에 대해서 부실 물건에 대해서 책임져야 될 주체가 없어서 그래요. 국가도 문제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흐트러지는 겁니다. 돈이 없어서가 아니고 돈을 지원 안 하고 싶어가 아니고 부실 제품을 팔아놨을 때 팔아놓고 도망갔을 때 이거에 대한 책임의 주체는 공무원들은 계속 끌어안고 있어야 되거든요. 네. 요런 거에 대한 거를 우리는 우려한 컨소시엄이라는 거를 그래서 이렇게 앞으로 성장 이부 두 개의 회사가 성장이죠. 네, 엠바이어스 첨단 랩은 우리의 성장, 해외 수출과 성장 시장에 정진 하이테크는 품질의 내수의 어떤 상용화 가능성에 대한 검증. 그 다음에 케이스 R&D는 하고 나머지 KS R&D는 전자 기반의 가장 문제가 뭐냐 하드웨어는 눈으로 다 고칠 수 있다. 전자 기반의 제품들에 대한 어떤 검증, 그 내구성 검증이죠. 내구성. 생겨나고 KTL하고는 관계적으로 KTL이 빠졌네. KTL하고는 그 어떤 제품의 지속 가능성 성능에 이제 그쪽 검증이시고요. 애교나 충남대나 광기설이나 강원대 같은 경우는 이제 지속 가능한 어떤 연구 개발 쪽으로 좀 포커스를 맞춰 주시면 서포트 해주는 쪽으로 KTL하고 KS R&D가 사실상 상당히 중요한 역할이 됩니다. 이 과제의 핵심 축은 KS R&D하고 KTL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뭐 어느 누구 하나 부족한 점 없이 지금 잘 맞췄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국자동차환경연합이라는 데는 시민단체입니다. 시민단체. 그래서 제가 정신하이테크는 이제 대외적으로 요즘 제가 아주 안 좋은 소리를 너무 많이 하고 다녀가지고 꼴 보기 싫은 사람도 꽤 있을 겁니다. 지금 현재 힘을 쓰고 있는 사람들의 선후배 관계에서 저 꼴사 나온 놈 새끼 꼴도 보기 싫은 사람들이 너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정용 대리한테 이제 이 회사가 운영이 거의 넘어갈 거고 저는 이제 이 컨소시엄이 잘 운영이 좀 된다고 하면은 한국자동차환경연합은 시민단체 쪽으로 제가 빠져가지고 사회의 쓴소리를 스스럼 없이 할 수 있는 그런 쪽에 어떤 전체적인 구도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긴 시간 또 감사드리고 궁금한 사항 있으면 전화 주시고요. 네, 교수님들 잘 쉬십시오.